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입니다. 7화에서 행복로가 소덕동 마을을 관통하게 되자 도로 우회를 위해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을을 직접 보고하는 현장 검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권민우는 우영우의 아버지 우광호가 한선영 대표와 선후배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블라인드 게시판에 부정 취업으로 들어왔다고 고발하게 되었죠. 집을 나온 우영우는 그라미의 집에서 잠을 자고 회사에 왔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우영우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우영우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하지 않기에 알아채지 못하는데요. 정명석 변호사와 최수연은 출근하고 회사에서 올라온 글을 읽게 됩니다. 최수연은 당연히 권민우가 한 짓인 줄 눈치챘고 권민우에게 도둑 맞은 기분은 좀 나아졌냐며 비꼬아줍니다. 우영우가 도착하고 팀회의가 시작되려는데 한선영 대표가 찾아옵니다. 한선영 대표는 태수미와의 재판 대결이 어떻게 돼가는지 물어보는데 위법사항 하나 찾은 걸로는 전세를 뒤엎기 힘들다고 지금 치고 있으니 꼭 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판사들이 쉽게 판결 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라고 조언해줍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수연은 우영우에게 블라인드 게시판을 보여주는데 이거 너라며 당하지만 말고 권민우 뒤통수라도 쳐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건 부정취업이 아니라 로스쿨 수석을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불공평이라며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을 해줍니다. 우영우는 자신이 자폐라 그런다 하지만 최수연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며 우영우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현장 검증일이 되고 한바다와 태산 변호사들이 마을에 도착하고 뒤이어 판사 이응도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모두 우산을 쓰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웬일? 이장의 편에서 함께하던 마을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태산에서 보상금을 2배로 올려주는 안에 대해서 동의서를 이미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2배로 올려주는 거에 동의하냐는 내용이었죠. 그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 이장을 배신한 것이죠. 판사는 일단 현장 검증을 집중하자 하고 이장은 큰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모두를 안내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준비한 것들이 모두 불발되면서 판사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판사는 원고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소덕동 전체 주민의 뜻이 맞냐며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 전까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합니다. 마을에 비가 그치고 동의서를 받으려는데 태산 쪽에서는 알바들을 동원합니다. 한바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마을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 태산 쪽의 동의서에만 사인을 합니다. 결국 한바다는 부녀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데 우영우는 가방을 언덕 위 나무에 놔두고 와서 다시 올라가는데 태수미를 만납니다. 태수미는 우영우가 전에 맡았던 사건들에서 이름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태산으로 오겠냐고 제안하게 됩니다. 우영우는 자신이 안 그래도 아버지로 인한 부정취업으로 낙이 찍혀있던 한바다에서 태산으로 스카웃되면 좋지 않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태수미는 돈 앞의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며 한바다는 순진하다고 합니다. 명함을 주고 이번 재판이 끝나면 태산에 놀러오라며 우영우에게는 태산이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언덕 위에 우영우와 태수미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본 권민우는 우영우를 기다렸다가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물어보고 우영우는 그거 말하면 또 게시판에 올릴 거냐 합니다. 우영우는 때리는 척하며 권민우에게 겁을 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리겠다 하니 권민우는 부정 취업한 게 맞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냐 합니다. 집에 옷을 가지러 온 우영우는 집을 나가서 독립할 것이며 한바다를 안 다니고 태산으로 옮길 거라 얘기하게 되고 우광호는 태수미가 엄마라며 태수미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충격받은 우영우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영우는 타박상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정신 차린 우영우에게 우광호는 태수미와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우영우에게는 엄마는 널 낳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우영우는 할머니가 이미 말해주셔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 엄마 안 죽었다. 너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도망간 거야. 라고 술에 취해 말했던 것입니다. 둘은 대학 다닐 때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자신은 농부의 아들이고 태수미는 태산의 딸이었다며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연애에 서툴러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영우가 생겼고 그때부터 태수미가 돌변했던 것이었죠. 우광호는 태수미에게 아이만 낳아주면 자신이 키우고
곤란하게도 하지 않고 사법시험도 공부도 다 그만두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태수미는 아이를 낳아서 우광우에게 전해주었고 우광우는 사법시험도 공부도 하지 않고 우영우만을 키우며 살았던 것이죠. 우광우가 왜 그토록 태수미와 우영우를 만나지 못하게 했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후회한다며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멋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법시험도 하고 변호사도 돼서 아무도 영우를 받아주지 않을 때 직접 가르쳐주고 변호사 사무실 하나 남겨주는 아빠가 됐었어야 한다며 후회하죠. 한선영도 태수미도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행동들이었는데 자신만 의리 타령하면서 못난 아빠라고 합니다. 이때 우영우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새벽 3시에 정명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지 못한 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보지만 아침에 얘기하자며 끊어버리죠. 다음날 준호와 우영우는 이장을 만나 그때 자초지정을 물어보았고 경해도청에 문의하긴 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박유진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둘은 박유진을 찾아 경해도청에 가서 문화재청에 문의했는데 팽나무에 대한 보고서는 접수된 적이 없다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박유진은 팽나무 심해 기록을 찾아서 오겠다고 하고 준호는 그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는데 우영우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도망간 것이었고 준호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박유진은 도망을 시도하지만 우영우에게 걸리고 뒤쫓아가는데 경비에게 잡혀 결국은 사건의 진상을 말하게 됩니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그때는 지하철과 도로가 못 들어오기에 도청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이장 앞에서 연기를 한 것이었죠. 그때 우영우의 눈에 들어온 남방 큰돌고래 모양이 새겨진 우산을 보았고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는데 경포건설 로고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받은 거라며 알려줍니다. 재판날이 되었고 태산에서는 동의서를 전체 과반수가 넘게 받아왔습니다. 재판장은 현장 검증에서 말했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정명석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데 사유는 현장 검증 때 판사가 썼던 남방 큰돌고래가 그려진 우산에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경포건설이 함흥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경포오션파크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정명석은 재판장이 함흥 신도시 건설 예정인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때 우영우는 태수미가 말했던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건 없다며 꼬집어줍니다. 재판이 끝나고 태수미는 태산으로 우영우를 초대하고 태산에 도착한 우영우는 태수미와 둘만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영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알아보지 못하자 자신은 우광우의 딸인데 알아보지 못하겠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은 태수미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면서 누군지 알아보게 되는데 우영우는 자신은 한바다를 떠나 태산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얼마 전 태수미의 정체를 알게 되어 태산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독립해 진짜 어른이 되려 했는데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순 없다며 그것도 자신을 낳았지만 자신을 버렸고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 우영우는 제안해줘서 감사하지만 한바다에 남아서 아버지 곁에 남겠다고 합니다. 이때 문자가 한 통 오는데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이고 행복로의 계획 노선은 반드시 변경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태수미는 마음을 추스리며 물어봅니다. 나를 원망했니? 우영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볼 때 좋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다며 만나서 반가웠다 인사하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태수미는 여러가지 감정이 뒤엉키며 눈물을 흘리죠. 지금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를 간단히 요약해보았는데요. 우광우가 전편에서 왜 저토록 태수미와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태수미는 20대 초반에 아무리 부탁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아준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건데 그 결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했던 우광우도 멋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딸의 아픔을 겪다 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태수미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단 생각이 듭니다. 우영우를 버렸으니 나쁜 엄마라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기를 낳아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지 않았을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영우라 생각이 들지만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미움보다는 함께
함께 나무를 바라볼 때 좋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태어날 수도 없었던 아이였는데 두 사람의 희생과 결단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영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안타까워 눈물이 나는 우영우 8화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9화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